네, 다음은 미중 무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86권가에서 최근 들어서, 최근 한두 달 들어가지고서 계속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좀, 상대적으로 맑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어 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 미중 간의 분위기가 되게 나쁘기보다는 앞으로 좀 좋아질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나쁘게 보려면 이슈 많죠. 대만 문제 있죠. 남중국해 있죠. 홍콩 있죠. 신장 위구르 있죠. 쿼드도 있죠. 뭐 악재는 되게 많아요. 많기는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격한 행동은 없다라는 게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예상한 분들은 많다고 봐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악재를 좀 더 보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지만 만약 정말로 증시 참여자들이 악재를 더 크게 봤다며 증시가 여러분 이렇게 신고가 수준에 있겠습니까? 뭐 조정을 받아도 예전하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뭐 트럼프 같은 행동을 안 할 거야. 적당히 그냥 핑퐁핑퐁 하겠지란 거죠. 제가 이제 강조를 계속하는 인물이 캐서린 타이입니다. 그러니까 USTR 대표이고 요분이 나서야지만이 미중 1단계 협상의 수정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약 상대방이었던 그러니까 고전의 캐서린 타이 전임자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사인을 했었던 사람이 류허 중국의 부총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사람이 언제 만날 것이냐가 이슈고 계속해서 뭐 최근 들어와서는 야 뭐 그 조만간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통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중국 류허, 타이 미국 USTR 대표와 통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중 무역 협상 대표 첫 통화. 중국 매체 향후 미중 무역 협상서 추가 관세 철폐 논의 가능성. 아이고 행복회로 돌리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중 무역 협상 대표 첫 통화. 뭐 어쨌든 이제 첫 통화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인데요.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에도요, 사람들이 기대를 한번 한 적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갑자기 이게 떴죠. 알래스카에서 회담이 있다. 양대츠 왕이하고 미국의 블링컨이 만난다더라 하면서 야, 여기서 뭔가 또 좋은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기대할 게 없었던 게 이분들은 이 1단계 협상에 전혀 당사자들이 담당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나올 게 없었고 실제로도 회의 결과는 뭐 안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요번에 지금 캐서린 타이하고 그 다음에 류허의 통화에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걸 찾는 게 실제 정말 당사자이다. 뭐 이건 제가 너무 많이 얘기 드리네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선 사실은 무조건 이거를 재협상하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관세가 매겨져 있어요. 중국 입장에선 아프죠. 미국 입장이거든요. 미국이 이거를 은근슬쩍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관세 수입이 짭짤하네. 이거 그냥 유지를 할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철폐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가요. 중국산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 매기고요. 그 다음에 1,2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7.5%가 매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715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인플레랑 연관해 지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소비의 나라지 생산의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소비를 하려면은 뭐가 물건이 있어야 되고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입이 중국산이 제일 많겠죠.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글로벌 공장이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산은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수입업자들 입장에서 이게 관세가 지금 엄청 매겨져 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100원에 사올 게 관세 붙인 125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원에 떼어가지고서 110원에 팔던 거 여러분 얼마에 파시겠어요? 최소한 내가 예전에
수익 10원을 유지를 하려면은 125가 됐으니까 135원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10원에 팔리던 게 135원이 됐다? 20% 이상 그 제품은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됐고 지금 이미 이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사실 이렇게 그냥 뭐 통밥으로 계산을 해내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계산한 거 우리가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게 있는가? 이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현재 관세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나온 요 그 리서치입니다. 요게 이제 2019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2019년 제가 얘기해 공치 이거는 넘버인 것 같고 2월이네요. 2월. 죄송합니다. 2019년 2월 달에 이제 그거 나왔던 자료인데 요 샌프란 연준 연구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가지고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PC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0.4%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떠냐? 우리가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약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체 부과되면 0.4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 보시면은 현재 5천억 달러 중에서 절반이라 할 수 있는 2,500억 달러에 대해 25%가 부과되고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 절반이라 할 수 있는 1,200억 달러에 대해서 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그냥 비율대로 요게 전체 부과됐을 때 0.4인데 요렇게 부과됐을 때 어떻게 해보면은 단순 계산해 보면 PC 물가에 이게 연간 기준으로 0.23%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역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게 관세가 만약에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게 1단계 합의에서 부과되고 있는 게 완전 철폐될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 온다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0.23%를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뭐랄까요? 이제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추가 정책의 상당한 재량권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샌프란 연준 자료 말고 또 딴 건 없냐라고 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 이게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12개 카테고리의 가격이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니까 이렇게 물가의 이제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보니까는 쭉 내려간다는 거죠. 생산자 물가에서도 9개 산업에 대해서 보니까는 관세 영향이 실제로 이만큼 더 다른 것들의 영향을 안 받는 산업군에 비해서는 더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런 모습이 관측이 되었었다. 예상이 되었었다. 라고 다들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샌프란 연준에서 뿐만 아니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이제 야 요거를 조금만 철폐를 하기만 해도 미국이 지금 인플레 때문에 나중에 고민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버퍼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조금 이득이 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1단계 무역 협상의 수정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해요. 뭐냐면은 전반적인 미국 정책을 보면 뭐 캐서린 타이의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환경이나 인권, 그다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이분이 이제 대만 이민자 2세시잖아요. 그리고 예일 하버드 이제 나왔고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도 있으니까 반중 노선은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중 노선은 가져가는데 그거를 트럼프 때처럼 소위 이제 혼자 막 주인공처럼 나가서 반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동맹국들을 잘 규합해가지고서 반중 노선을 결성을 할 것이냐인데 뭐 캐서린 타이는 반중 노선을 결성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틀어져 있던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가 개선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수 있다. 각종 쿼터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수 있다. 뭐 추가적으로 더하자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도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 EU가 지금 관세 철폐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요 내용 지난주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다시 기억해보자는 차원에서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2018년 3월 달에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 가지고서 철강 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죠. 철강, 위스키, 오토바이 청바지에 대해서 25%를 매겼고요. 이게 원래 6월 1일부터는 50%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EU와 대립보다는 협력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25% 수준에서 더 올리지는 말자. 오케이. 그러고서 다음 달에 우리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우리 아예 이거 다 철폐하는 것까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만약에 한국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우리가 이제 일부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럼 한국도 이제 관세나 이런 데서 좀 뭔가 혜택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자면 좀 영향을 받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매겨져 있는 게 한국이 철강하고 화학, 타이어 쪽에 관세가 좀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다른 산업도 좀 있는데 여기가 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숫자들이 여기들이 조금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나 하여튼 간에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뭐 저희가 가시적으로 지금은 당장은 보이는 게 없더라도 바이든 정부는 하여튼 반중 노선을 동맹국들하고 같이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뭔가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아마 이제 제가 매주 이렇게 글로벌 무역 지금 외교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요게 또 다음에 중요한 하나의 꼭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 주에 업데이트 드릴 만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